자, 이제 과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단지별로 분석을 해볼 건데, 자, 오늘 과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과천이 이제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한번 저기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위쪽에 이제 여기가 이제 강남 일대가 이쪽이죠. 강남구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경기 남부권에 자리 잡은 곳이 이제 과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자, 지금 과천 바로 위쪽으로 두 갈래 길이 생기는데 과천을 통과해서 조금 더 위로 직진하게 되면 이제 사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서초 강남 쪽이 진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는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불과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고, 그 도달하는 곳이 이제 강남 쪽이다 보니까 준강남권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천이 경기도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서울보다 더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느냐라는 의견도 많은데, 사실상 행정구역상 경기도지만 실제로는 서울과 다름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강남 접근성으로 따지게 되면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가깝기 때문에 준강남권으로 편입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뭐 서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랜드, 뭐 서울대공원 이런 것들은 다 경기도 과천에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서울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쓰잖아요. 이것도 원래는 행정구역상 과천을 서울로 편입시키려고 했었던 계획입니다. 그러나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경기도로 됐지만 여하튼 간에 서울의 입지 자체로는 서울과 다름없는 곳이다. 그래서 과천이 비싼 곳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나온 곳은 어디냐면 과천의 구도심, 과천의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과천은 여기 과천시청과 정부 과천청사 여기 있는 요 라인을 말하는 거고요. 바로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3기 신도시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기존의 구도심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위쪽에 이제 여기 써 있다시피 과천 주암 뉴스테이지구가 됩니다. 뉴스테이.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도심 쪽 아래쪽에 인덕원역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지식정보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이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은 커다랗게 길게 뻗어가서 과천의 규모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넓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스테 있는 쪽이 사실상 서초와 거의 맞닿아 있다 보니까 강남권에서부터 쭉 연계가 돼서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인덕원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과천이 가격 상승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인덕원도 개발 호재 및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천이라는 곳은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최근에 과천이 더더욱이나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분양을 언제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이 나왔었죠. 지식정보타운이 사실은 원래는 계획상으로는 21년도 내년쯤이면은 입주까지 다 완공시키려는 원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죠. 뭐 여러분들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제 허그에서 분양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위에서는 지금 기존의 구도심은 과천이 한 4,500만 원에서 심지어 5천만 원 넘어가는 것도 지금 이제 많은 상황인데, 요 아래쪽에서는 그야말로 반값 아파트 한 2,500만 원 내외의 분양가가 책정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대우 같은 경우에는 2,600만 원에 우리가 분양을 하겠다. 근데 허그에서는 요조차 인정을 못 해주고 야 니네 2,200에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결렬이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넣었는데 또 2,600 안 된다. 2,200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는 임대 후 분양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천시에서도 그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넣어봐라 해서 한 2,400 정도에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쪽에 5천만 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2,400이든 2,600이든 2,200이든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 가격에 대한 차익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분양받으실 수 있는 점수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청약하셔갖고 당첨만 되게 되면은 수억 원의 차익은 그냥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천의 전세 가격이 상승한 이유, 그게 이 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 분양받고 싶으니까 여기에 이제 거주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거주를 미리 해놓기 때문에 전세가가 확 올라간 게 있고요. 특히나 여기가 원래 1년 거주만 하게 되면은 1순위 자격을 부여했는데 워낙에 이런 전입이 많다 보니까 2년으로 바꿔버렸죠. 이게 다 뭐 과천이 만들어낸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년에서 2년으로 바뀌게 되면서 전세 이제 들어가도 2년 동안 2년 내로 이게
분양을 해버리게 되면 의미 없어지니까 다시 빠져나오고 그래서 전세를 들어가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또 입주하는 아파트 푸르지오 서밋 같은 경우가 한 1500세대잖아요. 그게 이제 4월 달부터 지금부터 입주하고 있으니까 공급은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수요는 전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되고 공급은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작년 말 올 초에 굉장히 높았었던 전세 가격이 지금 다시 안정화를 보이고 있어서 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한 이런 모습들. 작년에 전세값이 엄청 오른다라고 했던 이유는 다 부셨기 때문에 입주할 그 전세 입주 물량은 없고 또 이러한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분양받고 싶은 수요는 많고 그래서 올랐는데 지금은 딱 반대가 된 상황이 됩니다. 지식정보타운이 이제 향후 남은 것들이 지금 하나밖에 분양을 안 했는데 언제 분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알 수가 없죠. 올해 할 수도 있고 분위기 안 좋으면 내년에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뭐 3기 신도시라든가 뉴스테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내지는 그 지식정보타운 같은 것들은 사실 투자자의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투자자분들은 기존의 구도심의 재건축을 노리시거나 해야 되고 청약점수가 높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이제 지식정보타운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손댈 만한 것들이 없죠. 뭐 임대주택은 당연하거니와. 그래서 지금 과천의 구도심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2개 정도의 우리가 그 단지가 있어요. 단지가. 그럼 1단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푸르지오 서밋이라고 하죠. 이쪽입니다. 자, 이 서밋 아파트가 2020년 4월 달부터 입주를 해서 여기가 1단지, 기존의 1단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 아래쪽에 위버필드, 이게 내년 1월 달 입주할 게 이게 2단지가 됩니다. 여기 1단지가 되고요. 그 3단지가 2007년에 입주한 슈르 아파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단지와 5단지가 중앙공원 가운데, 과천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고 6단지가 5단지 바로 앞에 있는 자이 아파트가 내년 11월에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가 이쪽에 있고요. 두 가지 아파트, 레미안하고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서밋이 7단지를 하나,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개발한 곳이 이제 7단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에가 8단지, 9단지, 역시 이 두 개가 합쳐서 지금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요. 요 아래쪽이 10단지가 되고 그 왼쪽에 레미안 에코팰리스라고 11단지가 됩니다. 요것도 역시 휴르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10년 남짓 된 아파트가 됩니다. 그 다음 12단지는 위버필드 아래쪽에 한 100여 세대 되는 아파트가 됩니다. 요게 이제 기존의 복층 연립 27평형이 44세대인가 작은 아파트였는데 한 2배 넘게 이제 만들어져서 이것도 거의 이제 완공이 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총 12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부청사역 앞쪽에 이제 상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쪽에 이제 과천시청을 비롯한 정부청사가 모여 있는데 기존의 청사들이 세종시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고 또 새로운 기관들이 뭐 법제처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이 다시 입주를 하게 되면서 채워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천에 대한 인구가 보통 한 7만 정도 됐는데 최근에 좀 빠져서 한 5만 8천 정도가 됐죠. 그런데 이제 입주를 하나둘씩 하게 될 거니까 인구수는 다시 증가를 할 거고, 근데 7만이든 5만 8천이든 사실은 과천의 인구가 대단히 작죠. 시치고는 엄청나게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과천 자체가 규모 자체가 넓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넓지 않다는 걸로 인한 어떤 시소한 가치가 오히려 증대되는 모습도 좀 보이고요. 과천하게 되면 떠오르는 뭐 쾌적한 그런 그 공기가 좋다, 쾌적하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는 이 매봉산이 있고요. 이 왼쪽 위쪽으로는 이 관악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주변의 아파트라든가 그 단독주택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등산로길이 바로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쾌적한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완벽한, 가장 이상적인 도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천이 아무리 그래도 경기도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약간 고정관념이고, 이 위쪽에 서울의 사당 같은 경우, 강남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당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쪽에 아파트가 서울이지만 한 3,500이면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4,500이야.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동일 조건으로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입지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사당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천은 과천만의 어떤 쾌적함이 있고 또 시소한 가치가 있고
동작구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치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현장 답사를 해보시게 되면 느끼게 될 텐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돼 보이지만 실제로 가게 되면 나는 과천이 더 좋아 라고 느끼실 분이 실제로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손품으로 인터넷으로 봤을 때와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정치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위가 3,500인데 여기 4,500이면 말이 안 된다, 거품이다라는 그런 그 논리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과천의 모습은 이렇고요. 제가 실제로 과천을 한번 돌아다녀 보면서 그 현장의 모습도 좀 살펴볼 건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또 재건축이 지금 4, 5단지, 4단지와 5단지, 그리고 8단지, 9단지, 10단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런 그 과천에 대한 재건축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까지 같이 해드리면서 과천에 대한 지역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천이 최근에 기사 난 걸 보니까 서울대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최근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봤는데요. 경기가 서울 서초, 서울 강남, 서울 양천구에 이어서 4등. 그러니까 그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출신 상위 10곳 중에 4위. 그러니까 전국에 4위입니다. 물론 서울대 입학생 숫자가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과천이라는 곳은 학교가 많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명수로는 9명, 그러니까 분당이 75명 비한 거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비율로 놓고 봤을 때는 분당보다 더 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강남 서초야 워낙에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목동에 있는 양천구 외에는 사실상 과천이 1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울산 동구나 서울 광진구, 송파구 쪽이 탑 10에 들은 곳입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과천하게 되면 생각나는 것들이 뭐 이런 현장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양재천 쪽이고요. 과천에 이제 벚꽃 같은 것도 있고, 뭐 서울대 공원도 가면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마장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서울랜드, 그죠? 한 번씩은 다 가보셨죠? 이런 곳이 이제 과천을 과천하게 되면 떠오르는 그런 키워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삶의 질적인 측면을 찾아봤는데, 경기 과천시가 삶의 질, 전반적 만족도가 1위다. 1위. 그리고 2등이 제가 잠깐 살았었던 군포시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 서초 이렇게 나가는데, 이 과천이랑 군포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굉장히 쾌적한 동네입니다. 과천시 같은 건 매봉산이라든가 관악산에 둘러싸여 있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쾌적성의 어떤 그 랜드마크적인 도시잖아요. 군포시도 마찬가지로 약간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수리산이라든가 이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동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이 전국 1위의 만족도를, 삶의 질 만족도를 갖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지별로 분석을 해볼 건데, 일단 단지 분석하기에 앞서서 위치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총 12개, 과천하면 12개의 그 아파트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색깔별로 좀 칠해놨는데, 이 녹색으로 칠한 11단지와 3단지는 예전 1기 재건축 때 완성된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레미안 에코팰리스가 07년, 슈르가 08년에 입주한 아파트고,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를 이제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여기 푸르지오 서밋하고요. 2단지, 그 다음에 6단지, 7단지, 12단지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4단지, 5단지, 8, 9, 10단지는 지금 이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1단지는 이제 입주 시작했고요. 푸르지오 서밋 20년 4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요. 얘도 뭐 18년도 입주를 했고, 나머지 것들도 올해나 내년 중에 다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아파트 같은 거는 이제 등기와 동시에 이제 매매가 되니까 나 새 아파트 살고 싶다. 그럼 가서 구입하시면 돼요. 금액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투자로서 장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면 이제 재건축을 고려해 보시면 되는 건데, 4단지, 5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8, 9, 10단지는 지금 추진위까지 설립됐다. 8, 9단지는 이제 이번 달 말경쯤에 인가가 날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이쪽은 8, 9, 10은 추진 2단계, 4, 5단계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단지가 어디냐면은 여기 과천 푸르지오 서밋이라고 써있는 이곳이 바로 1단지를 재건축한 곳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재원을 살펴보게 되면, 계율을 보게 되면 1571세대고요. 완공은 20년 4월 달에 돼서 5월 말까지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대우건설에서 지었고 지금 용적률이 완성 후 용적률도 불과 189%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쾌적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장을 가봐도 상당히 쾌적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가격은 요즘 어느 정도 하느냐면 아직 뭐 거래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인 30평대를 기준했을 때 호가긴 합니다만 아직은 호가긴 합니다만 거래 가격은 18억 5천서부터 한 20억 정도, 그래서 19억 내외 정도의 가격을 형성시키고 있죠. 32평, 33평 기준하게 되면 거의 5,700~800에서 6천만원 가까운 평당가를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프루지오 서밋 하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기사도 많이 났는데 굉장히 옵션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같은 것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1단지 현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과천 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서 현재 입주 중인 프루지오 서밋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 뭐 조감도라든가 동영상 통해서 많이 봤던 모습이죠. 예, 이런 커뮤니티 같은 핵심 그 동이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커다랗게 프루지오 서밋이 있고 여기 말고 저 뒤편에 보이시는 것, 길 건너편에도 일부가 있고 또 바로 뒤편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지금 그 1단지가 구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는 이 중앙동의 그 주택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루지오 서밋 같은 건 현재 입주 중이고 33평 같은 경우가 지금 호가상으로 거의 한 19억 정도, 아직 실거래가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 상당히 높은 인기가 많은 지금 그런 아파트로 자리 잡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과천의 대장주라고 보면 되겠죠. 현재까지는 과천의 대장주로서 자리매김한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단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2단지는 요 아래쪽, 과천에서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과천 위버필드 21년도 1월 달에 입주, 그러니까 1년이 채 남지 않았죠. 여기가 바로 2단지를 재건축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도상 보시면은 이 과천청사역이 여기 있어서 바로 역세권이고요. 지금 GTX-C 노선이 과천을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정지가 요쯤 됩니다. 그래서 GTX 역사라든가 4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심부가 4단지, 5단지 중앙공원 있는 라인이었다면 좀 아래쪽이 조금 더 입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이런 의견들도 계속 개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이라든가 그 청산이 이쪽에 주로 몰려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접근하기도 가깝겠죠. 그래서 2단지에 한번 이번엔 개요를 살펴보면 총 세대수가 2128세대입니다. 아까 1단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랜드마크 아파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가 1500세대 정도가 되고요. 2단지가 이제 2128세대로 세대수가 더 많죠. 근데 제가 1단지와 2단지의 평형 구성을 좀 살펴보니까 1단지가 약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로 20, 40평대 이상이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이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위버필드 같은 거는 좀 주로 중소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라 일컬어지는 40평대 이상이 한 10% 남짓 되는 것 같고 주로 20평대 내지 30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2단지가 기존의 아파트가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구성을 나타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적률이 227%. 과천이 대체적으로 그 쾌적한 도시를 지향하다 보니까 재건축 후의 용적률도 높지 않습니다. 원래도 원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2단지는 이런 상태인데, 내년 1월 달이 입주인데, 그 이후에 당연히 지금 전매제하니까 그 이후에 거래가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매매가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간혹 매물이 나온 것들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25평 같은 거는 호가상입니다. 17억 2천 정도를 부르는 게 있고요. 뭐, 근데 좀 오버한 것 같고, 한 15억 정도 선이다. 그 다음에 34평 같은 경우에는 한 17억 5천 정도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억, 그 다음에 한 17억 5천.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 3호제곱미터면 이제 우리가 전용으로 따지게 되면 11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한 10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지는 위치가 어디냐면 2단지 바로 옆쪽에 이 레미안 슈루 아파트입니다. 이 슈루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08년도니까 12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라서 이제 구축에 속하는 거고요. 외관상으로는 뭐 신축 아파트 못지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시에 이제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상당히 넓게 빠져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새 아파트보다 훨씬 좋다는 게 보통 과천 주민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슈르 아파트도 구 아파트지만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슈르 아파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슈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적률이 195%, 이거 뭐 또 재건축한다고 해도 가능할 정도로 높은, 낮은 이런 용적률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가 상당히 많죠. 2,899세대.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슈르 아파트가 이제 본동이고 342동서부터 8동까지인가 6동인가 별동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까지 합하게 되면 3,000세대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는 이게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할 정도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한번 매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평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은 15억 5천 부르는 것도 있지만 뭐 실제로는 15억 넘게 거래가 됐고요. 그러다가 요즘 조금 주춤해서 14억에서 13억 8천, 뭐 13억 6천 요 정도까지가 이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급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기존의 최고가보다 한 2억 정도 빠진 그런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과천의 3단지 슈르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가 이제 슈르 아파트 정문이고요. 이 건너편에 보시게 되면 과천 이버필드라고 해서 이제 2단지 아파트 공사하는 현장이 보입니다. 슈르 같은 경우도 2008년도, 7년도 입주한 아파트니까 13년 정도 차 된 아파트라서 굉장히 낡은 아파트의 모습인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작년에 깨끗하게 도색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예, 슈르 아파트가 1기 신도시로서 11단지 에코팰리스와 같이 한 12년차, 13년차를 맞이하는 거고 2기 신도시 같은 것들이 1단지라든가 2단지, 12단지 등등 해서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2기 신도시라고, 2기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1단지 같은 경우 대구 프로지어 서밋이 입주를 시작했고요. 여기 위버필드라든가 6단지, 7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한 아파트도 있고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도 있는 모습입니다. 과천이 이제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항상 쾌적성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키워드로 나오는 곳인데 와서 보니까 역시나 굉장히 쾌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슈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0세대급의 대단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문원초등학교나 문원중학교 요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데 요 뒷전에 보이신 저쪽 동도 슈르 아파트 6동이 별동수랑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양쪽이 다 이제 슈르 아파트인데 그게 이제 사이길이고요. 예, 지금 그 현장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4단지를 살펴볼 차례인데 4단지나 5단지 이런 것들은 재건축 아파트인데 재건축 아파트는 제가 별도로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비교를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6단지를 재건축한 이제 자이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아파트 같은 건 21년 11월 달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그 개요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아파트는 자, 역시 거래가 지금은 되지 않죠. 21년 11월이니까 1년 반 정도 뒤에 거래가 되는데 세대수는 2099세대가 되고요. 용적률은 221%가 됩니다. 지금 매물은 거의 나와 있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뭐 한 9개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금액으로 보게 되면 이제 34평이 15억 5천 17억 정도 그리고 이제 26평 같은 게 14억 5천 그리고 그 이상급들은 이제 19억 5천까지 되는데 30평대가 17억 18억 정도인데 지금은 사실은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요. 주변 시세에 따라서 그냥 올려놓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주공 6단지를 재건축한 이제 자이 아파트였고요. 이게 건너편 쪽에 이 푸르주아 서밋 아파트가 그 공사비가 평당 공사비가 한 460만원 정도였고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550만원 정도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뭐 대신에 그만큼 조금 더 고급화해서 지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과천 주공 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자이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이 뒤쪽에 보이시는 거는 5단지 재건축 현장이고요. 건너편에 6단지가 지어졌는데 2099세대, 2100세대의 대규모 27개동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고요. 일단은 내년 11월, 2021년 11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찾고 있는 그런 곳인데, 약간 외곽진 그런 입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과천이 사실은 입지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과천자이가 좀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인데, 그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단지를 재건축한 게 이제 레미안 과천 센트럴 스위트 아파트랑 센트럴 파크 프루지오 서밋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파트가 원래는 이제 하나의 단지인데 요 도로를 기점으로 이제 두 개로 나뉘었어요. 나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지분 다툼이 좀 있고 막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여하튼 최종적으로는 별도로 진행하게 되면서 센트럴 과천 레미안 과천 센트럴 스위트 아파트가 재작년에 입주를 했고요. 이게 543세대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뭐 가격은 사실 만만치 않아요. 543세대에 18년 7월달 아파트인데 우리 매물을 보게 되면은 매매가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6제곱미터로 34평형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16억 5천, 17억 5천, 뭐 15억 약간 평형의 그 층고나 이런 거에 따라 층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세대수가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죠. 입지가 워낙에 좋고 초등학교를 바로 앞에 있고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고 공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거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2년 차면 여전히 새 아파트인 것도 맞고요. 세대수가 작다는 단점을 극복하고 주변 새 아파트 못지않은 가격을 형성시키고 있는 곳이 바로 7-2 재건축이었던 레미안 과천 센트럴 스위트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센트럴 파크 프루지오 서밋은 올해 12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때까지는 거래가 전매 제한이 되고 세대수는 1300여 세대가 됩니다. 용적률은 211%로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매매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매가를 보게 되면은 역시 17억 8천, 18억.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입주 때까지 가게 되면서 이 2단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입주까지 남아있는 아파트들은 입주가 다가오면서 가격이 더 상승할 여지가 좀 더 높다. 다만 최근에 어떤 코로나로 인한 이 시국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입주가 다가오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7단지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8, 9, 10단지는 재건축이고 11단지가 이제 레미안 에코팰리스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레미안 에코팰리스. 자, 레미안 에코팰리스도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게 진짜 과천의 아파트구나라고 느껴지는 곳입니다. 지도상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양재천에서 이제 흘러나온 그런 천인데 요렇게 지나가는 라인이 이 레미안 에코팰리스의 단지 중앙을 가로지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흡수해서 단지화 시켰죠. 그래서 거기 가보시게 되면은 정말 예쁘다. 단지가 너무 예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아파트가 이제 연식 자체는 2007년도니까 어떻게 보면 과천에선 재건축 대상 아닌 것들 중에 완공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격은 역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현재 171%밖에 되지 않을 만큼 쾌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물론 아직까지는 다 호가긴 합니다만 30평대 기준에 했을 때 가격이 이제 17억에서 한 15억 정도 선, 전세는 한 7억 5천에서 8억 5천 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여기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과천 11단지를 재건축한 레미안 에코팰리스입니다. 2007년도 경쯤에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연차는 10년차가 좀 넘어갔긴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쾌적한 단지예요. 과천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만 단지 안에 이렇게 양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단지 안에.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여기서 동네 아이들이 같이 여기서 천에서 뛰어놀고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정말 천혜의 환경을 가진 아파트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천에서는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되겠죠. 재건축, 신축 아파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기가 많은 아파트입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새소리 같은 게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새소리도 정말 이게 들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 아파트 단지를 둘러볼 때 무슨 사운드로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새소리를 틀어놨나 했을 정도로 새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웰빙 아파트이면서 꿈에 그리는 아파트가 아닌가. 정말 지방 저 한적한 곳에 산 밑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이렇게 과천 도심 한복판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11단지 재건축한 레미안 에코팰리스를 한번 둘러보시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단지가 있는데 12단지는 사실 언급도 잘 안 되고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여기 위치는 어디냐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2단지 바로 맞은편 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천 센트럴빌드 역시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대수가 작아요. 10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한 44세대밖에 없었고요. 이것도 이제 매매가 하나는 올라와 있네요. 이것도 역시 호가긴 합니다만 실거래는 아닙니다만
145제곱미터짜리네요. 요건 20억. 그렇다면 한 30평대나 한 17억 정도 선에서는 이제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센트레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들, 이제 신규 입주한 아파트들 이런 모습을 한번 찾아봤고 30평대 보통 기준해 갖고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봤는데 보통 한 17억 내외에서 18억 정도 선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 층고가 좋거나 로얄동, 로얄층인 것들은 19억 정도까지 부르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갭 투자를 그동안 했었던 분들이 과천은 갭으로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긴 했죠. 그래서 실거주 하실 분들은 뭐 지금 금액에 사더라도 뭐 당분간은 조금 가격이 상승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거주하시면서 구입하시기에는 너무 좋은 그런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분석을 할 텐데 재건축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날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